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네, 인간의 오복 중에서도 가장 제일로 꼽는 게 바로 또 건강한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치아를 상실했거나 또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제3회 치아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과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구강외과 전문의 김승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 좀 비싼 재료비 또 부담스러운 치료법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서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7월, 즉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두 개의 치아에까지는 건강보험에서 반을, 그다음에 환자분께서 반을 지불하시면은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임플란트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플란트라는 치료 자체가 사실상 좀 환자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환자분들이 치료할 때 좀 원하는 이 부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작용과 통증 없이 임플란트를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원장님? 네, 환자분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분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이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까,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진 않을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후입니다. 무조건 싸다고 하루 만에 되다고 안 아프다고 하셨다가 불과 3, 4년도 안 돼가지고 탈이 나는 임플란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방송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과 또 비용까지 들여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런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방식, 즉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환자분의 치아, 잇몸, 뼈 상태를 그대로 제 컴퓨터에 옮기고 컴퓨터상에서 뼈 내부를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환자분께 미리 계획된 대로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의 식립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네. 임플란트 그 자체인데요. 특수한 파장의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요, 임플란트 자체가 뼈와 붙는 성질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기능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거는 정말 컴퓨터로 완벽하게 그야말로 치아의 길을 찾아주는 것 같은, 네, 차량의 길을 찾을 때 우리 내비게이션 이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저는 치과 치료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증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즉 치과 공포증 때문에 수술 못 하시는 환자분들의 비율도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께 수면 마취 임플란트, 즉 의식하 진정 마취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환자분께서 한숨 주무시고 난 다음에 모든 시술이 끝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을 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치과 공포증만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네네. 혹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나는 치과 치료할 때 가끔 구역질 반사가 나서 이거 진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득을 보실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히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유리하고, 특별히 다른 질환의 환자분들에게는 이 약이 서로
나쁜 작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저 부분이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과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임플란트 치료법의 경우 기존의 임플란트하고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수술을 미리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입니다. 가장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치과 한 분야의 전문인데요. 당연히 어려운 임플란트의 경험도 많고 다양한 수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분은 전부 다른 상태의 뼈, 잇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드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네. 환자의 잇몸, 치아, 뼈 상태를 그대로 컴퓨터에 옮기고 컴퓨터상에서 미리 뼈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해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위치하게 되고 또한 부작용, 즉 신경 손상이라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식립되어서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즉 시험을 볼 때 네.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고 답도 정답도 안 상태에서 시험을 다시 한번 또 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정말 우리 길 찾기 할 때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으로 모의 주행을 일단 해보고 가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원리가 또 이 3D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치료법의 명칭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이 원리, 어떤 원리의 치료법인지 좀 궁금한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컴퓨터로 수술하는 장면을 빠르게 돌린 모습입니다. 네네. 첨단 장비, 즉 3D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뼈, 잇몸, 치아 상태를 제 컴퓨터로 그대로 옮기고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뼈의 위치, 꼭 피해야 할 신경, 혈관 조직을 미리 체크해서 0.1mm 단위로 이동하면서 정밀하게 수술해 봅니다. 이후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인 임플란트에 연결될 치아를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미리 생각하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3D 프린터로 임플란트 가이드 장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드 장치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환자의 잇몸을 그대로 재현해서 환자 맞춤형 장치이기 때문에 이 장치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정확한 방향 및 깊이로 잇몸 절개 없이 식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혈 및 부종이 거의 없고 통증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진짜 정말 이 튼튼한 뼈에다가 정확하게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어떻게 기간도 많이 단축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과거에는 기존 방식대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먼저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상담 및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 1차 수술 및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다시 잇몸을 꼬매게 되고 이후에 실밥을 제거하고 또 2차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의 치아를 다시 본을 뜨는 과정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임시 보철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보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6회, 7회의 내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네. 이렇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첫 번째 상담 및 CT 촬영을 포함한 환자분의 잇몸 상태를 제 컴퓨터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회 때 임플란트 식립하는 순간에는 시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한 수술이 정밀하게 되고 잇몸 절개 및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바로 임시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즉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 상태로 조금 기다리시고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생활을 하시다가 임플란트랑 뼈랑 조금 더 단단하게 굳었을 때 최종 보철물 즉 도자기 치아가 연결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수술 영상을 좀 보면서 실제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의 상태를 직접 체득하는 영상입니다. 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3D 스캐너라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잇몸 상태 및 치아 상태가 네. 컴퓨터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네네. 이를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도 가능하고 어느 방향에 심었을 때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미래에서 수술하는 방식처럼 그러네요.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서 각 분과별 전문의들이 어느 방향에 수술이 되었을 때 가장 튼튼하게 힘을 받을지 0.1mm 단위로 서로 복잡한 경우에 토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가 바로 임플란트 가이드 장치라는 것인데요. 네. 그거를 이용하면은 컴퓨터상에서 수술한 그대로 환자의 입안에 재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D상으로 일단 미리 한번 해보고 모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술이 들어가니까 정말 안전하고 빠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 이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보면서 시간과 통증을 또 어떻게 줄여나갔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이 기억에 굉장히 남는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땅이 넓다 보니까 치과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렇죠. 사업상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시간을 내실 수 없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치과 공포증도 가지고 있으신 상태로 저희 병원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환자분께서 주신 시간은 2주였습니다. 과거에는 2주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지금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은 상태로 내원을 네. 하셔서 당일입니다. 당일날 오른쪽처럼 완성된 보철물은 아니지만 네.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15개가 식립되고 난 후에 바로 임시치아까지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게 수술 전 엑스레이 영상인데요. 네. 미국에서 이미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고 상담받고 오셨고 제가 진단했을 때도 안타깝지만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동시에 뼈 이식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인 컴퓨터상에서 미리 수술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활성 UV 임플란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뼈와 굉장히 강력하게 골 유합 상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2주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진료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저는 이 진료의 예후, 즉 앞으로 단순히 3, 4년 쓸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무리 없이 쓸 수 있게 한 진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자신 있게 시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플란트라는 게 사실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뼈하고 또 잇몸에 잘 유착이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임플란트의 생착률을 좀 높이고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 이런 부작용을 좀 낮춰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뼈와 임플란트가 골 유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못을 망치로 때려서 박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해놓으면 다시 뼈가 붙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활성화되기 전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물이랑 당연히 피랑 잘 안 붙습니다. 모든 임플란트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수술 전에 임플란트에 조사하게 되면요.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탄화수소라는 물질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임플란트와 피가 훨씬 더 친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세포, 단백질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더 잘 달라붙게 되고 기존 임플란트 대비해서 약 40% 정도 더 높은 골 유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 더 좋은 것은 임플란트의 특정 파장의 자외선만 조사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가 있으면은 기존 임플란트도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골 유합 생착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네,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뼈를 우리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해서 탄탄하게 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08년도에 이미 미국의 UCLA 대학의 어떤 한 교수님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고 네. 수백 편의 국제학술지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임상 결과가 쌓여서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 뼈가 붙는 비율이 기존의 임플란트에 대비해서 약 40%더 높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향후 모든 임플란트들이 이 방향을 분명히 채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진화하고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는 표면으로 피가 나사선을 따라서 쭉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임플란트는 피와 잘 붙지 않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역시 몇 개월이 지나면 결국은 뼈와 잘 붙긴 합니다. 하지만 광활성 임플란트의 경우 초기부터 골 유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 수술 후 바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 환자분께 특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치료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장님, 치아가 없는 이 고령자분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치매도 좀 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전신질환에도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이 치료법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이 생긴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 즉 전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면밀한 협진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주변의 고혈압, 당뇨, 협심증, 골다공증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출혈성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 출혈을 덜 일으키고 가능한 내원을 덜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및 골 유합을 빠르게 유지할 수 있는 UV 임플란트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께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고령 환자의 분의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치료법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요, 이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또 이 수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그 치료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수술 화면에 보이시는 환자분께서는 네. 78세 아버님으로 당뇨를 앓고 계셔서 치아가 하나 둘 빠져나갔고 그래서 그
틀니를 이용하셨는데 네. 그 틀니가 또 치아에 거는 틀니였다 보니까 그 치아들도 하나 둘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광활성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14개의 치아를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었던 사진인데요. 와. 수술 전에 치아를 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예쁜 치아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치아를 수술 당일날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저한테 그러게요. 깜짝 놀라셨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임시 치아를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내원하면 저분도 한 3번 정도의 내원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상적인 경우에 3번 내지 4번의 내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골이식, 즉 뼈 이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치료 과정이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그렇죠. 있고. 내용 과정이 좀 더 몇 번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존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줄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술 후에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수술 전에 꼭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네. 수술 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볼 수 없다면은 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임플란트 치료는 치료가 끝나는 것이 곧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치아보다 더 아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담당 선생님이랑 제 치아는 괜찮은지, 제 임플란트는 괜찮은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기적인 검진에 더해서 환자분께서는 금연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올바른 양치질 습관으로 구강 위생 관리를 네.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건강 검진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강외과 전문의 김승수 원장님과 함께 시간과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